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장품 TV 김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활성산소를 그 체내에서 얼마만큼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이 활성산소 관리하는 항산화 시스템, 항산화 체계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없다면은 아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항산화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항산화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항은 대항한다 그런 뜻이고요. 산화에 대항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항산화제는 활성산소가 남아돌 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여기 이제 세포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세포막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안에 여기 뭐 핵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 뭐 그렇게 되는 녀석이 이게 여러 개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냐? 이게 바로 에너지 공장장입니다. 자, 따라서 에너지 공장이니까 포도당을 이렇게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이 안에서 열심히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활동하는 데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가 호흡을 한다든가 그런 데 쓰일 것이고 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산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포도당 이런 거 들어올 것이고요. 산소 이런 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열심히 에너지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산소가 반응하고 남는 찌꺼기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산소 찌꺼기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결국 이 활성산소가 이제 인체 안에서 좋은 일도 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세포 같은 거, 너무 낡아서 오래된 세포 그런 것들은 이제 야, 너 이제 일 끝났어? 가. 그러고서 그런 것들은 분해해 버리고요.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활성산소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멀쩡한 세포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멀쩡한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킬 만큼 활성산소가 많다. 그러면은 그놈과 먼저 반응하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먼저 반응해서 산화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없애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항산화제 몇 가지를 알아보는데요. 비타민 C, 이건 여러분들 뭐 워낙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타민 C, 이것은 아스코빅 애시드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영장류, 인간, 원숭이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체내에서 합성, 저장 이거 못한대요. 합성도 못하고 저장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렇죠? 음식이나 아니면 보충제, 뭐 비타민제 뭐 이런 거 있죠? 영양제. 하루 필요량은 약 100mg이라고 뭐 WHO나 뭐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수용성 비타민 이런 얘기, 수용성 이거하고 지용성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용성의 이 지는 지방 그럴 때 지자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다 그 얘기죠. 수용성의 이 숫자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에 녹는 거. 수용성 비타민은 두 개예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 지용성은 뭐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K 등등등 뭐 이렇게 많죠. 그런데 비타민 C가 수용성이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배설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양이 넘어서면 배설되고, 그런데 이제 뭐 배설되니까 괜찮을 거 아닌가 싶은데, 하루에 5,000mg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뇌는 오로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런데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뭐가 있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1차적으로 쓰는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먹는 쌀밥,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은 다당류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소화시켜서 잘게 쪼개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근데 포도당 이런 것도 있고 뭐 과당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당류라고 하고 이당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뇌에서는 오직 뭐만 써요? 포도당. 오직 포도당만을 뇌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뇌세포에도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거기에도 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그 활성산소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많이 있겠죠.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많은 그 음식은 시금치, 딸기, 레몬, 파프리카 뭐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이제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여러분들 그 뭐 사과, 귤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시큼한 거. 자, 비타민 C가 모자라면 괴혈병, 잇몸에 막 피나고 그런 거 이제 볼 수 있고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게 좀 힘들어지겠죠. 콜라겐 합성이.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비타민 C가 모자라면은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도 아스코빅 애시드, 애시드가 산이란 뜻이니까 위산이 많은 공복에 먹으면 빈속에 이제 이거 먹으면 위산도 있는데 속이 쓰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설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 그림 요건 뭐냐? 이 녀석은 왼쪽은 KI3 색깔이에요. 약간 갈색이 나죠,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비타민 C를 넣기 전이에요. KI3 색깔이 이렇다. 근데 비타민 C를 넣었더니 색깔이 어때요? 아, 이거 맑아졌죠, 이렇게. 맑고 투명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KI3가 비타민 C하고 반응을 해서 이 녀석이 산화했다 그 얘기입니다. 산화해서 이렇게 투명해진 거예요. 그럼 비타민 C는 KI3 얘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산화제다, 산화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아, 이게 산화가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요거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뭐 기름에 녹는다 그 얘기죠. 식물에서 합성이 되고 담즙, 췌장이 뭐예요? 이 췌장이 우리가 이 위가 있고 여기 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십이지장 뭐 이런 거 있고 여기에서 소장 이렇게 꼬불탕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대변으로 나가겠죠. 여기 이제 소장이 뭐 솔직히 더 훨씬 꼬불탕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강 그리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맹장 뭐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여기 내려갈 때 여기에 간이 있죠. 간에서 여러 가지 효소도 내고 뭐 그럴 텐데 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췌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소화액 뭐 그런 것도 나올 텐데 담즙과 췌장액 그런 것이 이제 도와서 소장에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지용성 항산화제로 작용한다고 그러죠. 백내장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그리고 면역력 증가 작용을 합니다. LDL 그러면은 우리 흔히 LDL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잖아요. HDL 그러면 이것은 좋은 콜레스테롤. 근데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적절하진 않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E는 우리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또 부르죠. 하루에 10mg 요 정도를 이제 권장한다고 합니다. 식물성 유지, 기름기 있는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이런 데에 있고요. 모자라면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가 세포막을 따라 확산됩니다. 이 세포막이요.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는 이렇게 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세포막의 우리 뭐 구조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보자고 하면은 이 구조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그림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포막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쫙 있고 쫙 연결되죠. 여기도 연결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이 길쭉하게 그린 요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다 그래서 소수기 그렇게 부르고요. 이 바깥에 성냥 대가리처럼 그린 요 부분 이런 것은 물과 친하다 그래서 친수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세포막이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물과 친하지 않은 요쪽이 바로 지방 성분이죠.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가 세포막을 따라 확산된다. 널리 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포 손상을 가져오겠죠. 자, 그래서 적혈구의 용혈 현상, 적혈구가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나 신경세포 손상 이런 것까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요. 굉장히 으스스하죠. 자, 그 다음에 생식불능, 요 비타민 E는 생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근위축증, 신경질환 뭐 이런 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장량이 10mg인데 1000mg 그러면 이거 100배죠. 이렇게 되면은 뇌졸중, 뭐 중풍 연상하면 되죠. 이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이거 나오는데요. 이 녀석은 체내에 있는 항산화 중에 최고 마스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고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아미노산 세 분자가 결합한 트라이펩타이드 이런 형태예요. 활성산소 이제 글루타티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글루타티온에 이 황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황성분끼리 연결이 돼서 글루타티온 두 개가 이렇게 한 분자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여기가 막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러면 여기 글루타티온이 두 분자가 되겠죠. SH 이런 식으로 여기도 SH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글루타티온이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쪼개졌다가 물론 이때는 이제 수소 이온이 작용할 텐데 또 되돌아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녀석이 이제 항산화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루타티온 자체가 트라이펩타이드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트라이펩타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NHCO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요 구조를 갖다가 우리 펩타이드 결합 그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요. 요거를. 그런데 이런 펩타이드 결합을 하려면은 아미노산 두 개가 이렇게 이쪽 아미노산과 이쪽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결합한 거거든요. 트라이펩타이드는 아미노산 3개가 이런 결합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3개가 이런 결합 두 군데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은
펩타이드 결합을 요 끊어내는 녀석이 바로 펩티데이즈, 이게 효소거든요. 그런데 요런 효소가 있으면은 어때요? 트라이펩타이드는 이 녀석한테 당장 끝장나겠죠? 그래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다 분해가 돼버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S가 바로 황성분입니다. 황. 그래서 황성분이 필요하니까 황함유 식품에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루타티온의 과산화 효소 요거하고 함께 작용을 하면은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셀레늄 요게 필요한데요. 글루타티온은 단독으로도 항산화 기능이 있고 과산화 효소 요런 녀석하고도 함께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셀레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셀레늄이 든 식품은 참치, 그리고 굴, 참치, 굴, 달걀, 돼지고기, 닭고기, 해바라기씨, 버섯 맞죠? 자, 그러니까 글루타티온 합성 효소가 결핍인 경우, 이번에는 효소가 결핍이라는 얘기인데 글루타티온하고 이 합성 효소는 아주 굉장히 덩치가 큰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합동으로 작용할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왜 합성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결핍이 된다는 얘기는 합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유전성 질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케르세틴 뭐 이런 그 이외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이 항산화 효소가 여기 SOD라고 하는 게 있죠. SOD는 여기 있어요. 요 녀석을 초과산화 이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초과산화 이온 이 녀석을 어떻게 활성산소, 이것도 이제 활성산소에 H2O2도 과산화 수소인데 이것도 활성산소의 한 종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SOD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죠. 그래서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산화 효소의 영향으로 생체 내에서 과산화수소나 지질 과산화물 요것을 제거하는 게 바로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OD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초과산화 이온을 산소와 과산화수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이때 잘 챙겨둬야 할 게 구리, 아연 이런 미네랄들, 망가니즈는 우리 요즘은 이제 망가니즈라고 용어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전엔 망간 이렇게 불렀어요. 망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화학기호로는 Mn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망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요거하고 결합한 상태에서 초과산화 이온으로부터 이제 전자를 빼앗죠. 전자를 빼앗으니까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코큐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코엔자임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효소는 아닙니다.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자예요. 그래서 조효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녀석도 뭐 마땅히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주로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뇌, 심장, 간, 신장 이렇게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그런 장기에 아주 고농도로 존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가 항산화 효소로서 구실을 하겠죠. 분명하게 얘기하면 항산화 조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이 만족스러우셨나요?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런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꼭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충실한 조사, 자료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